완전 꽉 찼는데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정철원 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데이터 관리 환경이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데이터 잠시만요. 좀 멀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데이터 관리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 전통적인 RDBMS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 또는 오픈소스 DBMS의 전환, 그리고 노에스케일 사용 등으로 인한 데이터 관리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저장 형태의 변화이지 데이터의 본질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은 변화는 고객 요구사항입니다. 저비용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리고 서비스는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알고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데이터 분석가의 직접 고용을 통한 상식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식별된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정보 삭제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법규 위반 시에는 강력한 법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복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지침과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합니다. 지침과 프로세스는 데이터 표준, 모델링, 품질, 흐름, 생명주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관리 조직이 필요하며 프로세스가 녹아있는 기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반 시스템은 데이터 모델링, 메타데이터 관리, 품질, 영향도 분석까지 다양한 구축이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자산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석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IT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관리 대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대상에 빅데이터 영역이 추가되었고요. 빅데이터 추가 영역에는 비관계형 데이터에 대한 표준, 모델, 흐름, 품질 등에 대한 영역이 추가되었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리 영역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엔드-투-엔드 추적을 위한 데이터 흐름 관리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 관리는 모델링, 거버넌스, 품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관리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고객의 요건을 등록 시 요건에 따라서 데이터 모델을 작성합니다. 자, 모델 작성 시 표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된 모델은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 승인된 모델만 DBMS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신청 단계에서 만약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를 해결하기 전까지 신청이 불가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확장된 형태인 데이터 포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털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들을 BIT 부서에 제공하고 BIT 부서원들도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원 누구든 권한이 있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IT 부서에서 주로 활용되었고 포털은 그 외 이해 당사자들만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공공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시스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시스템 A는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표준 용어가 있습니다. 표준 용어를 보시면은 매출일자의 세일 DT, 바차트의 8자리라는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준을 시스템 A에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시스템 B는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논리명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C는 물리명이 달라서 표준화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스템 D는 데이터 타입끼리가 달라서 표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미적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의미적 통합을 한다는 것은 실제 물리명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데이터 분석 시 서로 시스템 A, B, C, D 간의 데이터를 통합을 한다거나 또는 같이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관점의 변화입니다. 데이터 모델링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가정 DBMS를 사용한 업무 설계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오라클, 하이브, 그리고 MySQL, 오로라 이렇게 여러 개의 DBMS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DB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업무에 대해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픈 DBMS로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포스트그레 형태로 해서 이기종 DB를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DB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RDBMS의 장점이 있고 기타 하드비라든가 NoSQL 계열의 DB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업무는 RDB, 일부 데이터는 하드베에다 저장하는 이런 체계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하는 회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모델 관점에 연계 엔터티 작성 및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CDC라든가 ETL 등 CDC와 ETL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 관점에서부터 관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델 관점에서부터. 자, 모델 관점에서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모델이 변경됐을 때 같이 변경해야 될 시스템들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들도 같이 모델을 변경해 줌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앞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데이터 모델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동안 모델에다도 표기를 안 하고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부터 이게 개인정보야, 이게 민감정보야, 이거를 지정을 하고 이 지정된 정보가 ERD에 표기가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좀 더 쉽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ERD에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지정된 색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요색으로 해서 보안 속성이다.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설정은 표준용어에서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용어에다가 이거는 개인정보야. 예를 들면 고객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번호들을 가지고 이건 민감정보다 아니면은 어떤 정보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면은 이 부분을 모델에다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모델별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로 제공이 되거나 또는 DB 보안 제품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똑같은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의 상속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개념이 그동안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뭐 프로그래밍 쪽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상속 개념들을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것을 데이터 모델에도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준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상속한 모델을 만듭니다. 상속한 모델에서 엔터티 또는 속성을 추가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에 응용이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든다면 1, 2, 3의 공장이 있는데 1, 2, 3 공장의 대부분의 공정은 같습니다. 공장의 착공 시기라든가 그 시기 장비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제1공장용 모델, 2공장용 모델, 3공장용 모델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통적으로 뭔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그 기준 모델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1, 2, 3 공장 모델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데이터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품질의 확보입니다. 그 모델링 작업 시점부터 품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실시간 품질 검증을 통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 수정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모델링 작업 시에 허용된 표준 용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자, 데이터 흐름 영향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흐름 정보를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모델, 카탈로그 정보, CDC, ETL 정보 등 다양한 경로에서 흐름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하고 여기에는 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수집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에 카피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수시로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운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정보를 검색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 개체명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으나 이런 단계적으로 최상위 업무 도메인부터 시작을 해서 상세화시켜서 시스템 구성도 다시 상세화시켜서 각 객체별 데이터 흐름 이런 단계로 전개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또는 어떤 객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예를 든다면 제가 잘 모르는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맛집과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경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트병 보이시나요? 페트병, 이쪽에도 페트병, 여기 쓰레기들이죠? 보이시죠? 최근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축 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런 페트병처럼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복제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뭐 데이터 사용량만큼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만큼 많은 양이 쌓일수록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과거 시점의 것입니다. 이미 지난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들도 복제가 됩니다. 복제된 후 공개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이슈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데이터 가상화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그 데이터 레이크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 보완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 시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 레이크 구성을 도와주고요. 개인정보 및 민간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로 복제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적용을 하자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가상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란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사일로로 구성된 DBMS들에 대한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도 원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데이터 복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접근 권한과 마스킹 처리로 보안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 형태의 논리적 데이터 레이크가 구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까지 해서 마이그레이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데이터 가상화 플랫폼 구성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RDBMS, 파일, NoSQL 이런 다양한 원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를 온프리미스 또는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DB를 구성합니다. 이 가상 DB는 JDBC 프록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JDBC로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JDBC의 커넥션만 가능하다면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가상화 DB 접속 시 부가적으로 사용자의 역할과 SQL에 대한 수행 정책, 그리고 수행 이력에 대한 저장, 이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SQL에 대한 어떤 테이블 단위의 수행 정책을 통해서 특정 테이블을 차단한다거나 특정 테이블만 오픈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데이터 가상화에서 사용자 SQL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SQL은 JDBC 프록시를 통해서 버추얼 DB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때 여러 개의 SQL로 분할됩니다. 이 각각 분할된 테이블은 실제 DBMS에서 각각 수행이 됩니다. 각각 수행이 되고 실제 DBMS에서 각각 수행이 되고요. 이 수행된 결과들을 리턴을 해주면은 가상 버추얼 DB에서 다시 이걸 합성을 해서 최종 결과를 리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BMS에 대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DB로의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보시면 다음에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DBMS
변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둘째로 DB 스키마와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SQL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 변환을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이 추출된 지금까지 변경한 SQL에 대해서 최종 검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로 해당 프로세스의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영향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테이블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컬럼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DB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테이블을 다 전환하도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테이블까지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DB 스키마와 데이터를 이관하도록 합니다. DB 스키마 정보를 자동으로 대상 DBMS로 변환하고요. 데이터 또한 자동으로 변환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캐릭터 셋의 확인과 특수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SQL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라클의 이 소스에 사용된 SQL이 있다면 이 SQL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ML 형태로 되어 있거나 하였다면 자동으로 추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출해서 자동 변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환된 DBMS에 맞도록 제대로 변환되는지를 하나씩 단건으로 이렇게 검증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에 대해서 검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이 끝났으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을 해서 끝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적용 케이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T통신사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약 5만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전사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조달청은 2005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컨설팅과 솔루션을 공급하여 왔고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공동기관 최초로 데이터 모델 품질 인증 최고 등급인 QCM에서 레벨 4를 획득하였습니다. 자, 이마트는 유통 데이터 활용을 위해 상품 검색, 고객 주문, 배송, CS 등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으로 데이터 관리 인증 통합 3레벨을 달성하였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AWS 클라우드 기반, 스프링 프레임워크, HTML5 웹 기반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와는 1000개 이상의 사업 경험과 100개 이상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사업에 대한 22년간의 노하우로 데이터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상장님 질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발표해 주신 그 의사님께 아주 많은 질문들이 올라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저희가 발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의 저선화의 가치 특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약간 좀 예,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데이터 자체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BQCM, BQCV, BQCS 등의 어떤 품질 측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질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질문 중에 이사님의 발표 자료를 공유 부탁드린다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이 리플렛을 타고 들어가 보시면 발표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운이 안 되시는 거는 발표자 측에 이제 요청으로 해서 이제 다운이 안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앵커와 정철훈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